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테일리 피어슨이 쓴 직업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말 시리즈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것은 제레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 육식의 종말, 소유의 종말이라는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소개해드리는 테일리 피어슨의 직업의 종말은 비록 저자는 다르지만 과거에 우리가 접했던 노동의 종말, 육식의 종말, 소유의 종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인사이트와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처럼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AI의 어떤 출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굉장히 위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일리 피어스는 바로 최근의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점, 이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직장인들 또는 현대인들이 직업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본인의 10년 후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직업의 종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키 컨텐츠를 보면은 부제는 불확실성의 시대, 일의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저자는 테일러 피어슨이고 옮기니는 박영호입니다. 세부적인 핵심 내용은 오늘날 직업시장의 문제점 무엇인가, 왜 창업가 정신이 부각되는가, 변하는 일의 미래로서 교육 철학이 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테일러 피어슨은 사업가이자 강연자로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전 세계 지역에서 수많은 사업가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과 경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서인 직업의 종말은 INC 매거진, 오리 비즈니스 북으로 선정될 만큼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직업의 시대가 끝내가고 있다. 파트 2에서는 앙트레프레너의 시대가 온다. 파트 3에서는 위험한 것이 안전한 것이다. 파트 4에서는 비즈니스의 한계가 없어진다. 파트 5에서는 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총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의 각 장을 요약한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1장에서는 직업시대가 끝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으로는 멀티내셔널 인재 시대가 열리고 있다. 멀티내셔널 인재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과거 선진국 내지는 미주,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어떤 인재 중심의 시대가 최근에는 제3지대 또는 개도국 이런 곳에서 많은 그 새로운 그 학위 취득자 또는 기술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또 통신기술의 발달, 글로벌 시장의 어떤 확대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 어떤 선진 인재의 중심이 아니라 멀티내셔널 인재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졸자 일자리 실 하락을 한다. 대졸자 출신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80년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대졸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졸자 취업률을 하락하고 또 대졸자들이 또 취업에서 선택하는 직장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업시대가 점점 끝나는 중이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2장에서 이제는 앙트레프레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는 저자가 강조하는 그 이유의 근거로는 제약이론 변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제약이론 변천사는 뒤에서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차 우리가 산업에서 우리가 농업 중심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토지 중심으로 제약 이론이 어떤 형성됐다면 2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자본 중심으로 우리가 또 이루어지고 3차 정보사에서는 지식 중심으로 제약 이론이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지금 4차 창업 시대에서는 이제 창업가 정신, 바로 앙트레프레너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앙트레프레너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똑같이 어떤 그 고용인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고용주의 길로 창업주의 길로 가는 새로운 남과 다른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저자는 앙트레프레너 시대로 도래라는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위험한 것이 안전한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부정적 시각화, 모든 것을 이제까지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것을 뭔가 조금은 뭔가 좀 그 냉정하게,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관심으로 우리가 안전보다는 위험하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자에서 세계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하면서 크게 평범왕국과 극단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평범왕국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극단왕국에 들어와서 거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전문가들, 직장인들의 비극을 칠면조의 비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칠면조는 우리가 보통 한 1000일 정도, 3년 정도를 이렇게 목장에서 키우게 되는데, 농장에서 키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장에서 칠면조를 주인이 매일 3년 동안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것은 바로 부활절날, 마지막 어떤 만찬을 위한 어떤 그 성대한 어떤 만찬을 위해서 3년 동안 결국은 그걸 대비해서 먹이를 주는 것처럼 우리 많은 직장인들 또 전문가들도 결국은 본인의 어떤 역량이 언젠가 소진이 되고 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어떤 현상에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도약하라는 뜻에서 칠면조의 비극을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비즈니스 한계가 소멸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에서 20대 80의 법칙으로 해서 상위 20%가 80% 시장을 끌어오는 이런 비즈니스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롱테일 비즈니스로서 우리가 주목받지보다는 다수가 핵심적인 우리가 소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우리가 롱테일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역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롱테일 비즈니스가 우리가 시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됐던 것도 바로 온라인 아마존 서점이 진출하게 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비인기 도서가 어떤 오프라인에서 진열이 안 돼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오프라인 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인기 도서가 매출이 올라가는 새로운 시장이 우리가 개척이 되는 롱테일 비즈니스를 우리가 경험한 그걸 가지고 저자는 앞으로 비즈니스가 롱테일 비즈니스로 또 발전하게 될 거고 그리고 바로 창업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업을 하던 것을 바로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이런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로 어떤 전환의 시장이 열리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장 5장에서는 일의 미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전략 삼각형을 구축해라. 내가 경제성을 가지고 트래픽을 더욱 늘려서 내가 새로운 어떤 고객 어떤 사용자 전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전략 삼각형 구축해서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본인이 어떤 시스템을 형성하는 자기결정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주제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각 장에 대한 요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장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직업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해서는 저자는 직업 종말의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통신이 발달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우리가 전 세계 최근에 뭐 인도 시장이라 중국 시장, 제3 시장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이제 어떤 로컬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지역적인 우리가 제약 요건에 상관없이 통신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그 인재를 우리가 수요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계가 발달되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IoT, 또 AI 이런 것들이 융합 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사람에서 의존하기만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계의 발달로 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우리가 직업의 시대에서 가장 어떤 가치가 있었던 학위, 학사나 석사, 박사 이런 학위 가치들이 점점 하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80년도에 대학 진학률이 27.2%에서 이제는 2020년대 그 3배가 늘어나는데 대학 진학자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취업자는 훨씬 줄어들고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의 질도 감소하게 되면서 학위 가치가 하락하는 결국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직업 종말이 오고 있다. 저자는 이야기를 한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의 부족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우리가 수급이 균형을 이루느냐 불균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2000년 이전 불과 20여 년 이전만 하더라도 인구 증가가 1배이고 일자리 증가가 1.7배여서 충분히 우리가 사람들이 일자리 부족 없이 우리가 구직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었다면 2000년 이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에서는
일자리 증가를 1로 본다면 인구 증가는 그보다 훨씬 증가한 2.4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구직자들 힘들어지는 시장이고, 설사 어떤 구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노동의 질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직업의 시대, 일자리를 바라보던 시각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학위가치 하락. 앞에도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40년 전에 어떤 학위 대학 졸업 취업 대학 입학률 가지고 여러분들과 3배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분석한 것처럼, 또 가장 우리 가장 높은 학위인 박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1990년도 불과 30년 전에 1년에 박사학위 취득자가 약 2,500명 정도, 굉장히 희소성을 가졌다면 2020년에는 16,000명, 불과 30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자가 매년 6배가 증가될 만큼 이만큼 우리가 학위 취득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어떤 고학력자, 고전문직이 늘어났다는 어떤 좋은 시그널도 들고, 반대로 이걸 반대 입장을 생각해보면 현재 학위나 학사나 석사만 가지고는 취업이나 어떤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떤 박사라든지 이런 높은 학위를 취득해야 되는 어떤 학위 인플레로 현재 시장이 바뀌고 있는 현상을 또 얘기하는 것도 좀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계의 발달로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우리가 국가 시스템이나 산업이나 사회나 삶의 질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하는 우리가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정부 주도로 어떤 시장과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의 어떤 흐름만 보더라도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우리가 이런 지능화 혁명 시대에 내가 어떤 틈새 시장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직업이나 이런 역할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저자는 커네빈 프레임워크로 본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단순 시대의 어떤 직업의 시대에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혼돈의 시대로 가는 창업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순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 사례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우리가 약간 복잡한 시대에서는 우리가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 이제 조사가 필요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시대가 일었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학위의 중요성이라든지 체계적 사고가 필요한 어떤 전문가가 대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완전한 복잡한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복잡한 세계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인과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교육으로 체득한 지식의 한계를 통해서 전문가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우리가 어떤 틀에 박힌 사고보다는 창발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인지하고 실험하고 대응하는 이렇게 해야만 긴급성을 해결하는 이런 시대로 현재 우리가 있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시대는 이제 혼돈의 시대로 갈 것이다. 혼돈의 시대로 가게 되면 인과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일일이 대응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롭고 기발한 사례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장으로 이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직업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창업가의 시대로, 앙트레프레너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우리 후배들, 여기는 모든 우리 어떤 인류에게 주는 어떤 시그널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앙트레프레너 시대가 온다. 저자가 마지막 1장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결국은 이제 커네빈 프레임워크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창발자, 창업가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결국 앙트레프레너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A라는 풍부한 자원을 100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자원이 60밖에 없다면 내가 원하는 가치는 바라는 결과는 100이 되는 것이야. 실질적으로 현재 결과는 60밖에 없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내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족한 자원이 일부가 부족하다면 결국은 결과는 부족한 자원만큼밖에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하는 우리가 다이어트로 연결해 보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겸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은 내가
아주 다이어트에 모범되는 100을 통해서 다이어트 운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식이요법이나 어떤 수면의 질은 60밖에 내가 그 기준대로 실행을 못한다면 결국 이 사람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바라는 결과는 100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이요법이나 수면의 질로 보는 60 정도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내가 균형을 이뤄서 모든 것을 결합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만 창업의 시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우리가 이제 제약 요인에서 보면은 1차 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농업 중심으로서 토지가 제약 요인이었다면 2차에서는 우리가 산업 시대에서는 자본이 제약 요인이었고 3차 시대의 정보사에서는 지식이 제약 요인이었고 마지막 우리가 4차 시대 즉 2000년 이후에는 창업의 시대이고 이제는 창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나의 창업가 지수가 나의 하는 역할에 따라서 얼마가 창업가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은 앙트레프레너 시대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이다. 내가 저는 월급만 받고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지식활동이 100%인 대신에 창업활동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창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프리랜서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를 하고 있으면 지식활동은 30%이지만 창업활동이 7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창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고 실질적으로 컨설턴트는 또 20대 80. 그래서 내가 최소한 직장을 가지더라도 기업의 임원이거나 아니면 부업을 가진 고용인의 자세를 통해서 나의 지식활동을 줄이고 창업활동을 늘리는 것이 앞으로 앙트레프레너 시대에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스 고딘의 야후 마케팅 부사장의 세스 고딘의 어떤 정의하는 직업과 창업가의 차이점은 뭐냐? 직업은 20세기의 중심의 사고이고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것이라면 창업은 21세기로 시스템을 창출과 연결하는 것으로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사람이나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고 달려갈 때 이렇게 노란 옷을 입은 것처럼 반대 방향을 가는 새로운 어떤 사고를 가지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어떤 고용의 시장으로 갈 때 나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창업가의 길로 가는 이런 것이 직업의 종발에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직업 차지 경쟁의 어떤 고용인의 시대에서 직업 창출하는 어떤 고용주의 시장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 장에서는 위험한 것이 안전한 것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평범의 왕국에서 자라서 극단의 왕국에서 살아남으라. 과거 우리는 나심포 할레브에 의하면 블랙스완에 하면 두 가지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평범의 왕국이라는 것은 규모가 변하지 않고 확률 분포에 있어서 정규 분포와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예측 가능합니다. 과거 우리가 약 2000년 이전에 우리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는 다수의 승자들이 파이를 서로 공유하는 어떤 그 예측 가능한 사회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특히 코로나 이후 세대는 규모가 변동적이고 정규 분포가 무의미하고 한 번 발생한 극단적 사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충격을 주는 예측 불가능.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코로나 이후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의 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정적 직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가 안정적 직업이라던 대기업, 예를 들어서 임원, 공무원, 예를 들어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 이런 직업들도 이제는 결국은 안전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한 것이 가장 큰 위험을 준다. 이런 안전한 직업이라고도 안 좋아하시면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어떤 위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안전한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그래서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전한 것에 익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위험은 미래의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과거의 어떤 관점을 사로잡지 말고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안정된 직업이라고도 나한테 언제든지 해고 통지서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측면저처럼 내가 부위로 내가 갑자기 내가 경쟁력 없이 머물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추수감 자체 측면제가 되지 않게 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어떤 경쟁력,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안전한 직업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항상 앙트프레너의 자세로 도전하라고 제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비즈니스의 한계가 없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생산도구의 대중화로 상품 창출 비용이 점점 감소되겠다. 과거에 우리가 창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플랫폼 이런 다양한 어떤 3D 프린터 이런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화됨으로써 우리가 상품 창출 비용이 감소가 돼서 굉장히 레버리지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유통구조의 대중화로 폭발적 시장이 성장했다.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정말로 많은 시장이 과거에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이 이제 온라인 시장, 통합시장으로 해서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이제는 과거에 꼭 창업을 스스로 내가 직접 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직업에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이런 비즈니스 한계가 없어지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롱테일 시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장으로서 우리가 과거의 파레토 법칙의 어떤 2080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롱테일 시장으로서 어떤 헤드 부분이 아니라 꼬리가 길어지는 새로운 시장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단계로 첫 번째 롱테일 시장이 첫 번째로는 생산도구가 대중화됨으로써 생산도구의 이용이 더 쉽고 저렴해지면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에서 꼬리가 점점점 길어져서 헤드 중심에서 우리가 이제 꼬리가 길어진 거죠. 두 번째는 이 꼬리가 점점 두터워지더라. 유통구조가 대중화되면서 틈새 시장 제품이 유용해지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점점 더 시장이 커지면서 꼬리가 두터워지고 세 번째 단계는 결국은 새로운 시장이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즈니스가 소수의 히트 상품 시장에서 수많은 틈새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그 활력을 주는 이런 시대로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단계가 어떻게 되면 앙트프레너의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국 이제 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나의 어떤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돈 중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거나 어떤 가치를 얻고자 하는 의미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중에서도 왜 앙트레프레너를 강조하느냐. 결국은 앙트레프레너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특히 본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직장인은 내가 돈과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실적으로 자유를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앙트레프레너로 우리가 끊임없이 일의 미래, 나의 미래를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을 결국은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 삼각형을 잘 구축해야 된다. 전략 삼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성, 그 다음에 트래픽 전환 이 세 가지가 어떤 효율적인 어떤 증가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지속 가능성을 보여야 되는데 먼저 판매량이나 이익을 증가시켜서 경제성을 올리고 여기에 따라서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활용하는 트래픽을 통해서 우리가 가망 고객이 증가되고 매출이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용자 전환율을 올리는 이런 전환의 증가로 인해서 선순환을 만들자. 특히 사용자 전환율이라는 것은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 중 회원가입이나 상품 구매 또는 파일 다운로드, 동영상 어떤 내려받기 등 이런 것들이 어떤 소정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참여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어떤 온오프 중심, 언택트 시장에서 어떤 데가 성공의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경제에 맞는 전략 삼각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강조하죠. 현금에 만족하지 말고 가치 있는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 자신만의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을 구축하라. 두 번째는 긍정적인 기대값을 체계적으로 쫓아가라. 세 번째, 일의 설계자가 되어라. 네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기결정력을 강화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어떤 핵심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제 당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당신이 현재 자유가 최소 자유에 있는지 아니면 중간 지대에 있는지 최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하는 산업이 산업경제 영역인지 지식경제 영역인지 창업경제 영역인지 그리고 당신이 현재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규정을 따를 사람을 정하고 있는지 규정을 설계할 사람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측이죠. 그런 최대의 자유나 창업경제 규정을 설계하는 앙트레프레너 시대로 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설계를 할 것인가 설계를 당할 것인가 내가 고용주의 관점인지 고용인의 관점인지 이걸 생각해서 나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직업의 종말 시대에서도 충분히 앞서 나가는 위너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테일러 피어슨의 직업의 종말 여러분들의 어떤 회안을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